4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후보 포함 여부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일단 법무부 후보자 명단엔 포함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오늘 오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후보 명단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차장검사, 양부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민청구기관에 청구된 10여 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성윤 지검장도 총장 후보군에 포함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난감해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추천위는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께 후보군이 보내질 것이라며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엔 법무부 외에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사심의와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가 총장 후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후보군을 보내면서 이제 공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추천위원들은 총장 후보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3, 4명 정도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압축해 박범계 장관을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예욱 인하대 부총장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추천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서는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의 표본, 정권의 방탄수호대라고 원색 비판한 등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향후 검찰총장 최종 후보 선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1차 추천위가 열린 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대한변협이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연수 난민 양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보겠습니다. 황 기자, 연수 난민 얘기가 뭔가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네. 대한변협 2021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참가 신청 안내문을 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는데요. 네. 그런데 핵심은 참가 인원 수입니다. 네. 안내문에는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네. 200명의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법원과 검찰, 네. 로펌, 기업 등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1000명, 아무리 높게 잡아도 네. 1200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받게 되면 네.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700명을 넘겼으니까 네. 5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가 네. 실무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이를 두고 연수 난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난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변호사 실무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변호사법 제21조의 2 등에 따르면 네.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하면 네.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연수를 못 받게 되면 사실상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변협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변협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네. 드렸듯이 대한변협은 협회 연수 정상화라는 목적에서 네. 연수 제한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변호사법 제21조의 제4항은 네.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협 연수는 변호사라는 전문직 위상에 걸맞도록 네.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고 네. 연수를 실시하는 관리 지도관이 신규 변호사들을 상대로 1대1 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연수 인원이 폭증하다 보니 엉터리, 날림 연수가 횡행했는데 이를 네. 바로잡겠다는 게 변협의 명분입니다. 네. 실제 법무부가 변협 연수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등 네.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그 이면에는 로스쿨과 법무부를 상대로 네.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적정 수준의 변호사만 배출하라. 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협 방침에 대해서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2만여 명의 회원을 둔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네. 변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네.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포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연수 지원금 보조를 중단하는 등 변협 연수 파행의 1차적인 책임이 법무부에 있긴 하지만 네. 변협도 대승적 차원에서 네.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밝혀 사실상 변협 연수 인원을 늘려줄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 변협 내부에서도 네. 연수 인원 제한을 놓고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그 연수 인원을 제한해 수백 명의 연수 난면이 쏟아지고 이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말 그대로 변호사 백수로 주저앉게 된다면 네. 변호사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 기관인 변협도 네. 궁극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게 안팎의 비판과 지적에도 변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뭐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올 2월 출범한 제51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네. 각종 법조 이슈에서 네. 그동안 이전 집행부와는 차별화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었는데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합격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네. 당초 1,200명을 관찰하려 했던 변협 입장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네. 변협 입장에서 만일 지금 한 수 무르게 되면 네. 내년에 있을 합격자 발표에서 협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변협은 합격자 발표 전 연수 인원 200명 제한이라는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사상 첫 전년 대비 합격자 감소라는 네. 소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네. 목표치엔 한참 부족한데 네. 여기서 지금 협회 연수를 다 받아주면 법무부가 그러면 그렇지라며 변협을 만만하게 보고 내년에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오히려 합격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연수 제한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신규 변호사들은 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취재 결과 대부분 네.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특히 입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많은 신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네. 이러다 정말 개업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첨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변협 연수를 신청해 놓고 보자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규 변호사들 사이에서 확실히 변협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연수 난민이 현실화하기 전에 변협 로스쿨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오늘부터 국내외 논란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법률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변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하서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앞으로 격주마다 이 바로보기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영광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사 이슈와 그에 대한 법률 문제를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코너 이름처럼 바로보기,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 13일 일본 네. 정부가 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그 네.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네. 공식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 네. 정부가 네.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그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뭐 결국 비용, 돈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 중국, 또 북한, 러시아에서는 네. 이런 주변국들이 반대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미국이나 네.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수하고 이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을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했다라고 네. 표현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무방하다 이런 것이 네.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이게 미국이랑 IAEA 반응 보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들리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네. 60여 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배출 전에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는 하지만 네.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일본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의 수소를 물에 섞어서 농도를 낮춘 뒤에 배출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물보다 무거운 방사능 오염수가 해저에 깔리게 될 경우에는 네.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러한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과 그 세포 사멸의 우려가 있고요. 소량만 배출을 해도 해양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뭐 이거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일본은 네. 2007년에 런던 협약 의정서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 런던 협약 의정서는 이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일본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네.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제소를 하면은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본안 제소를 하게 되면은 네. 재판소에서는 곧바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데는 이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1, 2개월 내에 이제 구성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5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면 네. 재판소에 이제 또 그 제소국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잠정 조치 결정은 통상 한두 달 이내에 나오게는 되는데요. 네. 또 이런 잠정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네.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되고 네. 그걸 증명해야만 재판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안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제소에서부터 본안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게 현재로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잠정 조치 이걸 받아내는 게 제일 급선무처럼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잠정 조치를 네. 요청할 때 네. 그 본안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네. 그 해양 오염이 되면 아무런 소액이 없기 때문에 잠정 네. 조치가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전 선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례들을 보면 네. 방류를 이렇게 어떤 중단시키는 잠정 조치보다는 네. 당사국 간의 협의나 정보 교류식의 결론이 더 이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선례를 참고를 한다면 네. 방류가 임박하지도 않은 시점에 섣불리 잠정 조치를 요청한다면 네. 당사국 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네.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 적기의 타이밍을 노려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일단 선례들을 봤을 때는 네. 이런 국제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에게 어떤 특정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인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국제재판소의 판결 경향이나 태도를 네. 보면 실질적인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사전적 예방주의라는 어떤 국제 판례에서 중요한 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면 네. 제소를 통해서 일본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IAEA나 네. UN 그리고 네. WTO 네. 이런 국제사회의 일본 측의 결정,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또 공론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에 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IAEA 전문가 팀을 우리 한국 측 전문가도 파견을 해서요. 네. 일본의 IAEA 상호 비교 실험 프로그램에 네. 한국 측 연구기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네. 실무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네. 태평양 그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네. 또 법적으로 근거와 전략을 가지고 네.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투트랙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탈세 의심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 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에 양도세 탈루 등에 대한 세금까지 추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52살 박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시세가 약 1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데 불복해낸 행정소송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과 후회를 해도 결코 참혹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4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